다시금 돌아온 월요일. 힘드시죠? 이럴 때 나만의 주문을 외워보는 건 어떨까요? 뭔가 신나게 주문을 외우고 나면 힘이 날지도 모릅니다. 9월 9일 월요일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방송 시작합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영화 인디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면 차가운 UFO의 감독 공기용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는군요. 점점 얼굴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작업이 거의 끝나가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끝나가야 되는데 네. 내일도 그 예정돼 있던 촬영 하나가 취소가 막 되네요. 어떡해요. 이게 마치 천안함 프로젝트가 남의 같지 않은. 죄송합니다. 그 외부의 압력 같은 거 받으십니까? 영화 작업하시면서? 외부의 압력이라기보다는 뭐 내부의 압력? 내부의 압력이죠. 했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고 결정된 게 이제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 얄미운 사람들. 그런 게 영화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왠지 멋있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또 만드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정말 속상한데 뭐 사람 일이란 게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랬지, 그런 일도 있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대인 배시네요. 뭐 대인 긍정 안 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대종사의 풍모가 느껴집니다. 정신승리라도 하는 게 아큐의 정신. 일대종사인 줄 알았는데 아큐였군요. 네. 근데 좋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 때도 가끔씩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순간도 가끔 있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뭐 하고요. 어쩌겠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멋있습니다. 완전 매력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튼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바운스 치는 게 또 기대가 되고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발칵, 네. 이게 정말 그 많은 것을 까뒤집는 어떤 그런 영화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껍데기만?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로 다 얘기를 다 한다기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단초가 되는 거죠. 뭔가 저희 작은 바람은 작은 바람? 네. 좀 이렇게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은 바람이 거울로서 기능하는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천만? 천만? 좋은데요, 천만. 네. 천만 관객이 또 남일 같지 않은 게 또 심심찮게 일어나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좀 심하게 웃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네. 정말 이 삶이 좀 고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얘기도 들기도 하고요. 깜짝 놀랐는데. 누구세요, 이분? 네, 게시판에 공경 감독님 사진이 올라왔어요. 미치겠다. 근데, 실물보다 좀 못해. 개인적으로는. 네, 뭐, 실물도 그 실물이 정말 아름다운데. 아니, 왜 이런 사진을 올리고 그러시지? 그렇게 되게, 지능형 안티 같으신데? 되게 배우 같은 인상이에요. 약간 좀 더.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올려야 됩니다. 네. 올려야지 이 사진을 좀 치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독님과 또 만나는 즐거운 시간 많은 분들이 역시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걸. 어제 저 진짜 사나이 그 예능을 보는데. 네, TV 프로그램에. 네. 엔딩에 나왔어요? 안 보셨나요 혹시? 전 TV가 없어서 집에. 그렇군요. 그 얘기를 저도 전했었습니다. 네.
저의 곡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근데 저희는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그런 다음 날은 이렇게 이렇게 방송 횟수가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사실 저는 방송 횟수를 체크할 만한 능력이 없고요. 네. 주로 이제 음원 차트를 좀 올라올 때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잠깐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의 화제가 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아니, 어제 임팩트 있는 장면이 좀 나와서. 정말요? 검색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제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반갑더라고요. 정말요? 이제 그런 느낌 더 우리 깊게 같이 될 겁니다. 이제 한 몸이 된 것 마냥. 집에서 막 내가 아는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저희 마치 일심동체, 자웅동체, 상부상조 이런 느낌으로 뭔가 하나 된 느낌 더욱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실 영화 제목은 바로? 제가 좀 전에 제목을 얘기했던. 천만. 예, 아니요. 뜨끈뜨끈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천안함 프로젝트. 또 요즘 뉴스런에도 많이 올라와서 마음이 아픈 바로 그 영화군요. 네, 이 영화 연애 쪽보다 사회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대학 전공이 또 이제 언론 쪽이다 보니까 날라리이긴 했지만요. 이런 어떤 그 표현의 자유 관련된 거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불끈불끈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 학창 시절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목에 대한 그 분노와 더불어서 이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이 환경들. 수업도 마음에 안 들고, 아무튼 이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 이 신청을 이거 고르신 이유는 설마 배구나. 그렇죠. 근데 고르고 났더니 배 얘기가 아니라 잠수함 영화라서. 근데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리잖아요. 좀 잠수함 이런 장중한 분위기가 어울리는 곡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또 뮤티니티인가요? 뮤티니.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 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네. 우리 상조의 들뜬 분위기를 바로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히는 영화 크림슨 타이드의 OST 중 뮤티니. 예. 분위기가 쫙 잡히네요. 뮤트되는 느낌이죠. 네. 오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영화 얘기는 전혀 시작도 못하고 이 영화가 참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사회면에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만 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대체? 내용과 관련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단 영화 내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저희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이니까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천안함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고요. 네, 다큐멘터리 영화군요. 2010년 3월 26일 실제로 있었던 해군 초계함인 일명 천안함이 이제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이 됐고요. 큰 이슈가 됐었죠. 네. 정말. 네. 그리고 안타까운 46명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그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몇 개월 후에 북한 어뢰에 의해서 폭침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큐멘터리는 과연 그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의혹들이 그 사건 직후에 혹은 뭐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인터넷 통해서 네. 저도 많이 봤던 기억이 나서 네. 정말 뭐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의혹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이제 TOD 영상이라 그래서 이제 네. TOD 영상이라는 건 TOD 영상. 예.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비디오 촬영을 하면 이제 사물의 색이 보이는 이제 비디오를 보게 되는데 네. TOD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야간 같은 때 이제 사물이 식별이 안 될 때 그 네. 사물의 어떤 빛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열을 그 말로 말해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그런 약간 건가요? 비슷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물에서 나는 이제 열을 촬영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잡힐 수 있는 건 뭐 어떤 기계라든지 형상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기계에서 보통 이제 열이 나오곤 하니까 이제 그 열을 내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네. 영상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네. 처음에는 일부분만 공개가 됐죠. 이제 그렇군요. 다큐멘터리 상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군 측에 있는 대변인들이라든지 더 이상 나올 게 네.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오는 거죠. 보통 또 공개가 되고 그게 보통 연속적으로 찍어도 뭐 앞뒤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이 보통 해병들이 이제 해안에서 네. 이걸 촬영을 하는데 사실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가깝군요. 그렇죠. 네. 뭐 보통 해안에서 2.5km 하는 거는 뭐 그냥 육안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저기 배가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을 해서 찍었는데 이게 처음 발표할 때 일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없느냐? 없다. 근데 다음날 되면 조금 더 나오는 거죠. 몰랐는데 조금 더 촬영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날 이제 또 나오는 거죠. 또 더 있었다. 요즘 약간 의심스러운 느낌이 생기네요. 한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이제 영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독 신기한 거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그 이제 폭침이 되는 순간에 네. 영상이 없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이상하죠. 네. 근데 그거는 뭐 그 촬영한 사람과 군 관계자들만 아마 알고 있겠죠. 진짜로 네.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네. 이상하다는 건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의심적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죠. 없다고 말했던 영상들이 다음날 또 공개가 되고 그 다음날 또 공개가 되니까 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은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불량배가 네. 애를 잡고 너 돈 있니? 라고 얘기했는데 저 없는데요 했는데 주머니 하나에서 계속 돈이 나온다면 네. 계속 생각을 하겠죠. 얘 어딘가 더 뒤지면은 돈 있겠다. 더 나올 수 네.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전에 그 경험 있으신가요? 저요? 네.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는 뭐 것도 같고. 그렇고 네.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1번 어뢰가 있죠. 네. 숫자 1이 적혀 있었다. 여기 이제 네. 적혀 있는데 글씨 참 예뻐요. 여자 글씨 같은데 남자들 보통 이렇게 안 쓰지 않나요? 아무 잘 쓰는 글씨네요. 네. 아무튼 네. 잘 쓴 것도 잘 쓴 건데 그 글씨가 이렇게 좀 예쁘죠. 그렇네요. 그 선명하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저 이제 1번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거보다 더 논란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영화상에서 뭐 이렇게 조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어뢰가 어떤 잔해물 속에 조개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 조개가 폭발이 일어났다면 들어갈 수 없는 크기라는 거죠. 폭발이었으면 그게 뭐 산산조각이 난다던가?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그 어뢰 잔해물들 보면 이제 그 구멍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구멍이 한 가로 세로 1.5cm밖에 안 된다.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조개는 한 3cm 정도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부터 자라고 있었던 조개였던 거죠. 아니면 뭐 들어갔다가 뻥 튀게 된 그런 느낌? 뭐 그렇죠. 네, 팝콘 같이 네. 빵빵.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이 서해도 안전하지 못하군요. 죄송합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런 논란도 있고 이제 또 이 대정부 질문을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발견했을 때 사진과 대정부 질문할 때 사진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요? 네. 자료 사진이? 네. 이게 좀 의심스럽네요. 네. 팩트입니다. 뭐 이거는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약간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점들이고요. 그러게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좀
뭐랄까 좀 신뢰가 가게 딱 밝혀지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계속 뭔가 좀 캥기게 네.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리고 또 제3의 부표라는 또 아주 유명한 그 네. 사건이 있는데 배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두 동강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침몰한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래 배가 있다라는 네. 이제 의미에서 이제 부표 표시를 네. 표시를 이제 해놓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배가 두 동강이 났으면 부표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어디선가 제3의 부표라는 이제 그런 이제 네.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 더 있었다. 네. 그래서 방송에도 됐었는데 뭔가 석연치 않게 방송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방송 그 뉴스의 꼭지는 다시 보기에서 이제 제외가 됐고 그 방송을 했던 이제 KBS 뉴스인데 거기서 네. 저희가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안타깝게 또 돌아가신 한조준이라는 이제 그 해군 특수 네. 작전을 이제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던 지점이 이제 제3의 부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그 해군의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최초에 이제 그런 걸 제기를 하신 거죠. 네. 왜 돌아가신 부분이 아닌 이제 그 돌아가신 부분이 이제 네. 그 다른 섬이나 이제 그 네. 배 이제 천안함이 아닌 왜 제3의 부표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다라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 네. 다음날 이제 모든 게 뒤집힌 거죠. 뉴스도 잘못 냈고 네. 그 이제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자신들이 이제 오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그것도 명확하게 밝혀진 건 이제 아니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거고요. 많죠 참. 네, 워낙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좀 네. 누가 의심 가질 법한데 네. 되게 많이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 군이라는 어떤 조직의 특성상 네. 군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사실 이제 뭐 많이 일반인들이 알아주시죠. 네. 민간인들이 좀 알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사실 많이 있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워낙 큰 사건이었고 네. 뭐 국민 관심도가 또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는 뭐 굳이 이제 좀 추론을 해보자면 네. 그동안 이제 군에서 어떤 사건을 했던 방식대로 이제 처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일반인들이 이제 보통 뭐 경찰 사건이라든지 네. 그런 형사 사건이 나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경찰이 알고 있는 사실과 또 언론이 알고 있는 사실의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인들이 모르는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또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네. 또 뭐 낱낱이 또 바뀔 수 없는 지점들도 군사 아마 기밀 또 같은 게 있었겠죠.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어떤 알리는 데 있어서 미진한 네. 점들도 분명히 또 있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까? 저는 이제 잘 타서 뭐 그런 지점들이 없게 네. 뭐 하여튼 이분들도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다고 또 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뭐 예 그런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다. 네. 정도로. 사실 위주로.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많이 제기되던 그 군 의문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군부대의 폐쇄적인 것들,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 밝혀져야 할 것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예전에 좀 어두운 시절에 네.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의문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타살이라고 네. 밝히는 경우도 또 상당 부분 있었고요. 그렇죠. 자살이라고 보통 많이 네.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니까 또 뭐랄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 정보를 은폐하고 이래도 이 뭔가 좀 미심쩍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그냥 좀 공개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죠. 근데 저희 군 생활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진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알리려고 그러고 네. 문제를 크게 안 일으키려고 그러고 네. 그냥 조용조용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좀 군 조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군대라는 네. 조직의 특성상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뭐 형사 사건처럼 밝힐 수 없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네. 테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정말 죄가 없는 젊은이들이잖아요. 그쵸. 그냥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갔던 이제 젊은이들인데 목숨을 잃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에서 죽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네.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그런 분들에게 그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거는 뭐 어떤 의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조사 과정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뭐 미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점들을 비교적 이제 세세하게 뭐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유독 말씀이 뭐랄까요? 조심스럽고 좀 더 중립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냐하면 네.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한테는 네. 뭐 거의 이제 톤이 한 옥타브 정도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뭐 여성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어쨌든 그건 이제 제 사견이니까 네. 어쨌든 저도 뭐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고 네.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진실이라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단지 제가 이제 뭐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나는 꼼수다에서 사실 이 특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많이 영상화 시켰던 이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 저는 밤에 들으면서 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소름도 많이 끼쳤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무서운 나라죠. 저는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 사견은 가능한 좀 배제를 하고 네. 어쨌든 쟁점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어뢰에 의한 사고였다라고 하면서 장병들이 이제 교전 상황에서 네. 사망했다. 이게 또 영웅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이걸 이제 뭐 사고로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이 장병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었다는 식으로 좀 약간 애국심과 장병들 명예에 약간 명예에 의존해서 명예의 어떤 명예훼손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그런 거에 기대서 네. 또 이런 의혹 제기들을 좀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관련한 글들도 좀 보고 네. 게시판 글들도 봤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제 대부분 그런 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게 네.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무슨 니네 돈 벌기 위해서 뭐 젊은이들을 뭐 이렇게 볼모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뭐 대부분의 이제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 다큐멘터리에서 뭔가 그 젊은이들을 욕되게 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진실을 밝히고 싶은 정말 네. 정말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그분들은 뭘 해도 잘못이 없거든요. 뭐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교전 상황에서 전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뭐 이분들의 어떤 명예를 욕되게 할 그게 없고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더라도 이분들을 네.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사실 이 사건에 이제 요 사건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잊혀진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요때 이제 작전을 담당했던 네. 지휘관들의 비위가 몇 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위라면 비리. 그러니까 요때 이제 작전을 담당했던 분들 중에 네. 음주를 했던 분들도 있었고 이제 뭔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이제 무슨 큰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네. 뭐 예를 들면 밤이 되면 이제 좀 뭐가 좀 이렇게 해이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이제 그날 제가 알기로는 2개 정도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가 있었던지 간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다 가라앉아 있고 이슈가 되는 것만 이제 천안함 침몰 사건만 이슈가 되는 거죠.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오늘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노래 또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크림슨 타이드 OST 중에서 이번에는 리틀 덕스라는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리틀 덕스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천안 프로젝트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공기영 감독님이십니다. 이 영화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이 참 답답하고 이 정말 의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개봉하면서 또 다른 의혹이 또 생겨나고 있죠.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대체? 이 영화에 대체 무슨? 이 영화는 어쨌든 많은 극장에서 네. 상영될 수 이제 없는 어떤 소재나 그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극장에서는 이제 걸리지가 못했고요. 네. 그 중에 딱 하나 이제 메가박스라는 이제 체인에서 네. 다행히도 상영관을 잡아주셨는데 네. 이게 상영한 지 한 이틀 만에 어떤 이제 단체들의 압력과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항의가 있어서 이제 상영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리게 됐죠. 근데 좀 경우가 좀 없는 것 같네요.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약속이라는 점에서 네. 약속한 기간까지는 그래도 상영을 하는 것이 네. 이제 어떤 관행이나 이게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약속 그렇죠.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배급사 쪽이나 이제 영화 관계자들 쪽에서는 네. 어떤 협박이 있었느냐와 이제 협박이 있으면 이제 협박의 내용이 어떤지와 그리고 그러면 협박이 있었다면은 협박으로부터 이제 상영관을 보호를 해야지 상영 자체를 금지를 하느냐 이제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거죠. 네. 하셨죠. 그래서 요 이제 배급과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다른 상영관들에는 그런 이제 어떤 항의나 어떤 그런 의견이 없었는데 네. 왜 유독 메가박스에만 그런 항의가 있었느냐, 모종의 압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신 거죠. 그렇군요. 왜 이러지라고 싶으면서도 네. 참 걱정되는 거는 그나마 사실 메가박스가 이 영화를 원래 상영하겠다고 결정한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못하게 되니까 네. 이유를 밝힐 수 없이 못하게 되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메가박스를 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아무래도 예. 네. 과연 그렇다면 애초에 이 영화를 받지도 않았던 영화관들과 네. 비교했을 때 이 메가박스는 잘한 걸까요? 우리 칭찬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화를 내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음모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게 된 건, 네. 요즘에 가장 힘이 센 건, 제가 보기에, 네.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돈의 힘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2년 전이에요. 작년이었던가요? 두 개의 문이 개봉을 했을 때 네.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네. 천안문 프로젝트와 이렇게 이게 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게감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저쪽 항의를 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봤을 때는 비슷한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영화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근데 두 개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흥행이 탄력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알기로 CGV에서는 상영을 했었고 아마 대부분 체인들에서 상영관을 열어서 이제 상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영화들이 어떤 상업적으로 힘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론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얻으면 사람들의 어떤 티켓 파워겠죠. 힘을 얻으면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뭐 어떤 이제 다른 논리, 뭐 CJ나 뭐 롯데 시네마에서는 영화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아마 흥행이 잘 된다면 바로 아마 열어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하다. 네. 박찬욱 영화도 불편한데. 뭐 그러게요. 네, 복수 시리즈 참 네. 불편하게 봤는데. 그럴게요. 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렵네요, 정말 진짜. 지금 게시판에 이 천원 프로젝트 지금 상영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서울에는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 경기도권에서는 영화공간 주안. 이거 왠지 인천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권은 강릉 신영극장, 충청권은 대전 아트시네마, 전라권은 광주극장, 경상권은 아트시어터 CNC, 대구 동성아트홀, 부산 국도엔 가람, 그리고 거제 아트시네마에서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밑에 한 줄이 너무 아쉽네요. 메가박스는 조기 종영되었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안타깝군요. 네. 근데, 참, 어떡합니까, 진짜 이걸. 사실은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극장용 다큐멘터리로 제작은 됐지만 이런 내용은 방송에서도 한번 다룰 만한 충분한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본격적이진 않지만 네. 이제 뭐 TOD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뤘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 가진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뭐 공론화되는 거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만약에 공론화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방부 쪽에서 네. 정말 명확하고 이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제 공론화되면서 그런 어떤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뭐 사실은 그들이 이제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괴담.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그 어떤 밝힌 내용들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네. 오히려 그런 의심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극장에서 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제한된다면 이 영화들이 어떻게 또 자기 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인터넷으로 상영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이 스크린에 걸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적어도 스크린에서 일단 한번 보여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도 좀 답답하고 화가 나면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이 영화인들의 그 노고와 이런 거를 뭔가 좀 뭐랄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는 상태로 또 이런 거. 아니 저는 이제 네. 말씀하신 의견에 동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뭔가 묻힐 거라면 네. 저는 사실 공개를 하는 게 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네. 이제 창작자들의 생각은 당연히 또 다르실 수 있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러면 이게 사실 여러 가지로 또 제약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메가박스가 이 영화를 상영을 결정했는데 불구하고 이런저런 압박이 들어와서 내리게 됐다. 네. 이 압박 자체도 문제고요. 또 이제 그 사람들의 여론도 메가박스 왜 이거 내리냐? 라고 하면 애초에 안 올려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라고 알아서 검열하게 그렇죠. 되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네. 되겠죠.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 한 영화가 상영이 안 됐다를 떠나서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극장들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화는 가능하면 올리지 않아야겠다.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 소지가 있는 영화. 그렇게 되면 점점 안 걸게 되는 거고 네. 결국 뭐 모비골라주나 이런 뭐랄까 소규모 영화를 상영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 네. 그런 대의들이 좀 퇴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걸 소비자 운동 같은 걸로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 좀 고민되고 그래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때 메가박스를 압박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대형 체인들을 압박해야 하는 것인가? 소비자로서. 아직까지 제 생각은 아직까지 뭔가 논란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네. 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제 작품들은 있었죠. 뭐 네. 노출이라든지 그렇죠. 폭력, 뭐 잔인함. 폭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개봉됐을 때
어떤 찬반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정말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쵸. 영화가 네.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정착이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네. 특히 또 상업 영화를 상영하는 곳에서 그렇죠. 상영한 경우는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화시구일 같은 영화들이 네. 개봉을 했을 때 좋아하느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또 많거든요. 네. 뭐 반대에서도 뭐 분명히 상영하지 마라 뭐 이런 시위도 했었을 거고. 근데 네. 그거는 의견을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네. 그게 이제 상영을 하냐 마냐에 결정하는 어떤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그것이 외압이라면 더 그렇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그게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작품에 대해서 네. 그거를 뭔가 어떤 힘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맞지도 않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는 관객밖에 없겠죠. 그래야 맞는 건데 네. 불구하고 좀 뭐랄까요? 어떤 외부의 압력에서 내렸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 눈치를 보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정말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돈을 따로 내고 들어가는 건데 또 방송이나 이런 것과는 또 좀 다르다고요. 그렇죠. 좀 더 저는 자유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재자의 어떤 행위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을 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뭐 용인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독재자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면 되는 거죠. 안 보면 되고 보지 맙시다라고 네, 얘기하든가. 보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자기 할 수 있는 어떤 의견을 통해서 뭐 영화에 잘못된 내용이 나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뭐랄까 다른 거의 존재를 말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선택을 이제 그렇지 않은 걸로 함으로써 이제 뭔가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는 가능하죠. 비판하고 별로다. 네. 의견은 당연히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어떤 창작물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대에 대해서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나 그런 영화들이 개봉을 했을 때 그냥 참고 예를 들면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독재자를 뭐 미화하는 뭐 다큐가 나오면은 저를 당장 가가지고 야 내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사회고 그리고 만약 그 독재자를 미화한 다큐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관객들과 어떤 사회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사회라면. 그래야 되는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고 뭔가 지고 그리고 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반대가 되는 그런 느낌, 반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쳤죠. 이게 방법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원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점점 정글처럼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다음 곡은 본 슈프리머시 중에서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모비의 익스트림 웨이즈 듣고 오셨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바로
천안함 프로젝트입니다. 네. 사회면에 더 많이 나오는 그 영화. 아, 정말. 왜 자꾸 이상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영화 얘기 진짜 네.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뭐 이상한 사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뭐랄까, 맥락과는 상관없는 사진들을 올리셔가지고. 이상합니다. 네. 아, 이상한가요? 네. 어우, 좋은데요, 뭐. 누구야? 아,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네. 네. 좀 싫어요. 싫었어요? 네. 근데, 원래 다들 자기 목소리, 자기 사진은 다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목소리, 사진을 좋아하기 아니, 저 싫어하지 않는데. 네. 이런 맥락이. 저 사진이. 저 사진이? 네. 그렇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사진은 아무도 안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정말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이 결국은 많은 관람이 우선인 거죠? 뭐, 아무래도, 예, 그렇죠. 많이 봐주시면. 네. 회차도 확실히 늘어날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요. 두개문 같은 경우에. 정말로 작은 규모로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영 일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상영관이 줄어드는 게 이제 대부분 통상적인데. 네. 뭐, 두개문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죠. 뭐, 일주일이 지날수록 상영관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네. 아마 또 여론의 힘은 뭐, 무시 못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사회면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볼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이 가장 좋은 광고를 해주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제한된 상황권에서 네. 최대한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하고 네. 또 정말 이걸 거절했던 그런 곳으로 다시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열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네. 오히려 저는 정말 지금 약간 홍보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저희가 좀 힘을 좀 실어드려야겠군요. 여러분, 네. 천안함 프로젝트 많이 보세요. 천안함 프로젝트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영관입니다. 서울 아트나인, 인디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 경기도 영화공간 주안, 강원권 강릉 신영극장, 충청권 대전 아트시네마, 전라권 광주극장, 아트시어터 CNC, 대구 동성아트홀, 부산 국도엔 가람, 거제 아트시네마 이곳에서 상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니까 또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12일부터 추가, 19일부터 추가, 26일부터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 뒤에 도는 어떤 그런 정리된 자료에는 또 이후에 추가된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야말로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거대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집에 계시기 좀 불편하고 그러시면 이거 같이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집을 나가버리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이제 더부룩해진 속을 그렇죠.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야죠. 네. 밖으로 나가 버리고 영화는 끝났지만 한 번 더 보는 거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문제 제기들을 이렇게 좀 사회가 더 열심히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말 되는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두 가지를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만약에 처음부터 정보를 공개를 다 했다면 이런 논란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의혹과 어떤 의심으로 만들게 된 건 그거를 이제 의심하지 말라고 비난한 쪽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항상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젊은이들인데 어떤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이제 뭐 뭐가 진실이냐 이제 그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좀 명확한 진실, 결론이 날 수 있는 진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겠지만 언젠가 좀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간에 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이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왠지 그때가 천안 프로젝트 2가 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또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정말 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한숨 많이 나오는 영화를 네. 이런 영화와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네. 다음 주는 좀 우리가 샤방한 영화 한숨보다는 네. 뭐 할까요? 한숨보다는 그 신음소리 나오는 그런 걸로. 네. 야한거 특집 두 번째 좀 좋습니다. 네. 약간 좀 기분 전환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우리가 더 많은 영화들, 좀 숨겨진 영화들, 떠오르는 영화들이 네. 많이 있네요. 그런 것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마지막 곡 뭐 들을까요? 예, 마지막 곡으로 태극 휘날리며 OST 중에서 에필로그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샤방한 영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극기 휘날리며 OST 중에서 에필로그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경 감독님은 무사히 댁으로 가고 계시겠죠? 오늘도 영화 인디오에서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홍일님께서 영화를 보셨나봐요. 떠들고 싶은 말이 많은데 스포라서 안 되겠고 아무튼 강추입니다. 이 영화가 꼭 정부 발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침몰 원인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의 끝에는 천안함의 원인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면 아십니다라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와야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와 또 그거에 관한 정보들, 논란들에 대처하는 방식이 뭐랄까요? 점점 더 후진적이 된다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안 좋은 정보는 점점 걸러지고 정말 의미 있는 얘기들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대화들과 토론들 이런 것들이 서로 오가고 그 와중에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다음번엔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자정작용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 지금의 현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안 봤는데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계셨으면 보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헛짚었을 거예요. 전 뭐 그런 것도 잘 헛짚으니까요. 어디 보편적인 노래 이제 마칠 시간도 어느덧 다가왔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오늘 월요일 방송 조금 텐션 높여서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월요병이 좀 해소가 됐나요? 같이 좀 그런 것들 떨쳐버리고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주문들 기억하시나요? 씹다 꿀래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월요병들 이런저런 그 압박들 우리 다 같이 씹다 꿀래 하고 날려버리시고요. 또 즐거운 한 주 맞도록 하자고요. 괜찮죠? 그럼 저는 이제 이만 인사드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으로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